구독, 좋아요. 오늘도 박소연 작가의 개몽대수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남신 박순혁 작가입니다. 경제남 CCP 아웃님이 이제 경제남- 경제남신이라고. 남신이요? 그 여신 할 때 이제 여신, 예. 남신 할 때 남신. 예, 경제남신 예. 괜찮네요. 예, 예, 경제남신으로 예.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경제남신의 그 프로그램으로 예. 저희가 설정을 하고 사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가 방송에서 깊게는 못 다루지만은 오늘 아침 방송 그리고 이따 오후 방송에서 다뤄볼 예정인 북한의 핵폐수 문제. 예. 뭐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북한 문제는 결국에는 이 미국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의 한미 외교, 한미 관계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뭐 지금 정치권에서는 반미 노선 타는 거냐 이런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전망 이런 것들을 다뤄볼 예정인데 일단 좀 시작부터 어떤 것들을 다뤄질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 일단은 이제 관세가 이제 25% 이제 관세가 이제 7월 8일까지 일단 이제 그 유예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네. 7월 8일까지 이제 미국하고 이제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이제 당장 바로 25% 이제 관세를 이제 물게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괘씸 관세가 괘씸 관세요? 관세가, 예. 그건 뭐예요? 미국이 이제 이재명 그 정권 괘씸하다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추가 관세? 예. 괘씸 관세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물릴 그런 지금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못하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의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나간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코스피 3천 만세 이재명 정부 코스피 3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중국의 이제 세계 전략하고 이제 관계된 얘기여서 지금 이제 많이 좀 일부분은 좀 얘기가 좀 나도는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네. 시진핑 실각설에 관련해서 왜 시진핑이 지금 이제 실각될 수밖에 없는지 하는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요 이제 관세 문제하고도 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두 번째 얘기로 이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먼저 들어가시죠.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목이 트럼프 관세 이제 리 정권은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예, 그 이재명 쓰기 싫어갖고 이제 리 정권이라고 썼습니다. 예, 보시면 일단 이제 이 큰 틀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이제 작년 24년 저기 아마 8월달에 나온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연구 논문에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브리프 같은 이제 좀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이제 Foreign Affairs를 통해 본 트럼프 진영의 대중국 정책, 힘을 통한 평화와 대중국 압박의 가속화해서 이제 저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예, 박병광 지역 전략 연구실 이제 연구원께서 이제 쓰신 글이고요. 뭐냐 하면 이제 미국의 그 포린 어페어스라는 이제 이 외교 전문지가 있는데 네. 저 외교 전문지에 나온 이제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지금 이제 그 외교, 그다음에 이제 국제 무역, 그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 이런 거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이제 브레인들이 써놓은 이제 이 논문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제 펼쳐질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4년 8월 무렵에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대한민국 언론들도 당연히 다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이 하나도 기사가 안 돼 있고 기사가 안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껏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중국한테 이제 관세 물리고 하는 거는 그냥 쇼일 뿐이고 이제 나중에 좀 흐지부지되고 다시 이제 원상 복귀될 거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올해 3월달, 4월달 같은 이제 때만 해도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 여의도도 동일한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조중동조차도 같은 얘기를 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고요. 한번 보시면 이 글은 이제 미국 외교협회가 발간하는 저널
Foreign Affairs에 기재된 기고문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진영의 대중국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한 매트 포틴저는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대체할 수 없는 승리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틴저는 미국과 중국이 이미 냉전 상태에 돌입했고 승리라는 것은 중국 정부가 열전이든 냉전이든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 구도하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결국은 이제 시진핑 실각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그 얘기가 다 저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기 나오는 매트 포틴저 같은 분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은 지금 이제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제 고든창이라든지, 고든창, 예, 모스탄이라든지 그런 급의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이제 그 관직에서 좀 이제 이 정부에서 좀 일하다가 이제 그 나오면 이 반공무원 반민간인 이런 신분으로 이제 해외 그 외부에서 활발하게 이제 좀 거리낌 없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결국은 정책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게 나라가 돌아가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은 뒤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모스탄 대사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고든창이나 하는 얘기에 대해 갖고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제 일개 극우 음모론자들의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데 그건 미국을 지금 엄청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진짜 하루 강아지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무서운 줄 모르는. 무서운 줄 모르는 이제 하루 강아지들 이제 우물안 개구리들이 지금 이제 생각하는 지금 그런 수준이라는 거고요. 그런 수준들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못 벗어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깨트려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세계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민족 정론 언론 이제 펜앤드마이크가 노력하고 있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제가 경제 남신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경쟁 관리는 목표가 될 수 없고 방법일 뿐이며 명확한 목표는 승리해야만 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중국을 무릎 꿇리겠다. 이게 이제 대외 정책이라는 겁니다. 무릎 꿇리기 위한 무기가 관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모든 중국산 수입품의 60% 관세 부과 공약. 그러니까 저 60% 관세 부과하겠다는 공약이 24년 8월부터 이제 선거 유세할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게 일절 대한민국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중국 관세 뭐 이런 얘기하고 할 때 되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이 제대로 지금 이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본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 놓치고 있고 그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지금 대한민국의 썩은 친중 매국 언론, 이 친중 매국 언론에는 당연히 조선, 중앙, 동아 이런 데 다 포함된다. 예. 중국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상대로 엄격한 수출 통제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60% 해당되는 관세. 지금 아마 55% 선으로 이제 결정될 거예요. 그 관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수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하고 관련돼 있는 그 중국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반도체 기술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가 났던 게 바로 그런 맥락이고요. 미중 대립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이고 한국은 대미 관계뿐 아니라 대중 관계 관리의 어려움도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접근 안 하고 있었고 그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이제 보복 관세로 이제 맞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또 보시면 여기 이제 매트 포틴저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미중 경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더 큰 마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분인데 이제 저분의 말씀이 힘을 통한 평화.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 힘을 통한 평화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기를 모델로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유명한데 사실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80년대에 트럼프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이제 선거 구였다는 말씀 드리는 바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 저 아니면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거죠. 예. 한심한 노릇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언론들은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 명확해야 된다. 이제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확실히 때리겠다는 거를 강조하고 가야 된다. 이제 뭐 강원 양면 전략 이런 게 아니고 중국은 그냥 이제 이 뭐 당근 없이 그냥 채찍으로 막 후들겨 패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미중 경쟁을 신냉전으로 보고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냉전 상태고 그러면은 신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우방국으로 할 건지 중국을 우방국으로 할 건지 결정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재명이 그 대선 이제 캠페인 기간 동안에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을 누가 했냐면 외신 기자가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 기자가 있어요. 예. 예, 저게 이제 저렇게 연결되는 얘기니까 이재명 당신의 생각은 궁금하다 해서 외신 기자가 이제 걱정돼서 질문을 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외계인 지구 침공할 때 답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나 좀 센스 있는데 얘기했을 거고 당연히 이재명 지지하는 사시는 이제 사람들은 저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말빨이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네.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하면 쎄쎄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이재명이 이제 그 총선 때 24년 총선 때 얘기해갖고 저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요번 대선 캠페인 때도 다시 싸돌아다니면서 중국 대만에 쎄쎄하면 되지 그거 뭐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저런 무식한 자가 지금 대통령이 돼 있으니 나라가 절단날 위기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탈동조화를 가속화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디리스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딜리스킹. 예,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중국하고는 무역 안 해야 돼 하는 얘기고. 리스킹은 이제 뭐 딜리스킹은 리스킹을 줄인다.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런 거죠. 무역을 하되 좀 이제 뭐랄까 중국의 이제 뭐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조절해가면서 하자는 게 이제 디리스킹이거든요. 이 바이든 정부 때 정책이 디리스킹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디리스킹 때려치우고 디커플링 해야 된다. 중국 쪽하고는 아예 무역을 끊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중국하고 무역 관계를 계속하려고 하는 나라도 무역을 끊어야 된다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떠죠? 위기죠. 예,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괴뢰 정권은 지금 뭐 저기 미국에도 수출해야 되고 중국에도 수출해야 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이 가장 문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예. 지금 총리, 장관, 인선 후보자들도 예. 논란이 트럭이지만은 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교예요. 지난 문재인 때 이미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교 진짜 망가졌어요. 예. 완전 망가졌는데 예.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나마 이제 뭐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 남북 평화 쇼니 뭐니 이러면서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용할 가치도 없고 예. 그리고 중국도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심각한 상황인데 심각한 상황이 닥쳤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만 기사 방송 엄청 쓰고 있어요. 예. 요 얘기를 이제 트럼프 일기에 대중국 고율 관세 정책을 설계했고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로버트 라이트 하우저라는 분이 얘기를 한 거고요. 전략적 디커플링에 나서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쓴 책이 뭐냐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바로 저 책입니다. No trade is free.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환상에 불과하다.
저기 작년 8월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미국 트럼프 이 진영에서 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은 어떤 준비를 했나요? 준비 안 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지금 이 얘기도 다 여러분들 다 처음 들으시는 얘기죠. 한심하다는 겁니다. 나라의 수준이 한심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지금 처참한 지경이고요. 그 처참한 지경인 가장 큰 이유는 조중동을 포함한 대한민국 언론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함의 및 시사점에서 강한 힘이 평화로 이어지고 강한 미국은 더 평화로운 세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그걸 보여준 게 지금 이란에 폭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란 폭격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정권은 뭐라고 얘기하죠? 실패했다. 트럼프는 전쟁광이다. 이딴 식으로 이제 그 민주당의 고위 인사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트럼프 진영에서 보고 있겠습니까? 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관세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진짜 겁대가리 지금 다들 상실해 있고 겁대가리 상실해 있는 이제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 국민들 때문에 트럼프가 되게 빡쳐 있고 이제 징벌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째깍째깍 여러분들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지금 평온한 일생을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국가들의 강한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포틴저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냉전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며. 근데 지금 한국이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죠? 이재명 괴뢰 정권이 어느 쪽에 서 있는 거죠? 중국 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트럼프가 저 이제 CPEC 행사에서 이제 저 CPEC 행사도 그 MBC에서 이제 저기 CPEC 행사를 가갖고 미국의 보수 극우 음모론자들의 이제 행사도 하면서 갔는데 CPEC을요? 예. 아니 걔네는 뭐 다 뭐만 하면 극우래요. 트럼프도 예, 그러면 예. 극우입니까? 아 그래 그게 트럼프가 왔었는데 트럼프가 직접 갔어요. 예, 트럼프가 극우라는 얘기잖아요. 아 아니 MBC는 얼마 전에 김어준 예, 뭐 예. 이러면서 뭐 무슨 그 콘서트인가 뭐 그걸 했어요. 거기에 예. 문재인도 가고 정청래도 가고 뭐 다 갔는데 거기는 뭐 그럼 극좌 집회입니까? 그 극자 집회죠. 그런 표현을 안 하잖아요. 예, 예. 언론에서 아니 해야죠 우리. 언론과 방송에서 그러니까 예. MBC 같은 경우는 안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MBC는 극자 언론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그런 돼요. 콘서트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안 하니까. 예. 그렇죠. 그랬다는 거죠. 아니 MBC는 지금 대놓고 트럼프는 그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음모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이제 고든 창을 불러 일으키면서 그레이트 고든 창 나는 고든 창의 이제 얘기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 고든 창한테 내가 중국 관련해서 잘하고 있냐? 저 고든 창이 중국 문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이제 인정받는 전문가란 말입니다. 폭스 뉴스에 맨날 출연해 갖고 중국 문제 관련해서 코멘트하는 정치 평론가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CPEC 행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민주당의 수계 리짜이밍은 훨씬 더 친공주의자이고 훨씬 더 무자비하고 훨씬 더 친중주의자이고 훨씬 더 친북주의자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보다도 훨씬 더 반미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을 지금 이 정권이 지금 들어선 거니까 미국 보기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이제 뭐랄까 이제 이 10%밖에 안 되는 이 관세를 주는 그런 혜택을 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상황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미 회담 예정돼 있었지만 트럼프 기국으로 상황 확인 중 이렇게 해서 저게 이제 G7 회의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 기사에 대해 갖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저기 댓글을 갖고 왔습니다. 독재하려고 시동 걸고 있는 트럼프가 민주주의로 뽑힌 이재명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노? 크크. 트럼프가 무서워서 먼저 이재명 피했을 걸 크크 이런다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들이에요, 진짜. 이게 진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가기 싫은 자리인데 중동 핑계로 조기 귀국한 거네. 트럼프 없어서 다른 정상들은 트럼프 까면서 분위기 더 좋을 듯. 트럼프 왕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입니다. 다음 트럼프의 나토 회동 요청 거절한 이재명. 이란과 중국 편에 섰나 해서 이제 저게 그 미디어워치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님 계신 이제 거기서 이제 기사한 건데 그 니케이 아시아라는 이제 일본 네, 신문에서 맞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예. 예.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의 때 이제 일본, 한국, 호주하고 이제 이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자 제안했는데 이재명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래서 그 여파로 뭐 이제 뭐 일본도 안 가고 호주도 안 가니까 예, 우리나라도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제부터 잘못된 게. 예. 지가 안 가서 아니 일본은 그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추측인 거고. 예. 확실한 거는 일본은 G7에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 만났기 때문에 나토에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다른 나라 안 갔으니까 우리나라도 안 가도 된다. 이건 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그 뭐 이제 정권을 탈취한 이후에 지금 이제 근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에 트럼프 행정부하고 통화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지금 관세 데드라인은 째깍 다 오고 있다는 거죠. 예. 다음 보시면 트럼프가 이 관세를 갖고 세계를 지금 군기를 잡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이 나토 회의에서 이제 그 GDP 대비해서 5% 이제 국방비를 쓸 걸로 다들 이제 동의를 했는데 예. 거기서 한 나라가 어깃장을 놨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스페인이라는 거죠. 스페인. 예. 국방비 인상을 거부하자마자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왜 어깃장을 놨죠? 예? 왜 어깃장을 놨죠? 스페인이 저기 이제 자빨 정부거든요. 아. 예. 겁대가리 짱 받고 이재명 정권처럼 겁대가리 짱 받고 나는 국방비 안 올려 이렇게 얘기했다가 트럼프가 바로 너 관세 2배 바로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저런 스페인 같은 저런 머저리들이 대한민국 이제 곳곳에 지금 너무너무 많고 특히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라고 나온 자가 지금 저런 지금 이 페북글을 쓴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그 폭격했을 당시에 정청래가 이제 페이스북에 자기 글을 올렸는데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 있지만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아무리 값비싼 평화도 값싼 전쟁보다 낫다. 미국의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면 안 된다. 전쟁 방지를 위한 대화에 나서려 있었다는 겁니다. 좀 정신 차려요, 좀 제발. 에? 야, 네 주제를 알아, 좀. 분수를 알고 글을 쓰라고. 어이가 없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관세 협상을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저런 미친 글을 쓴다는 겁니다. 저 글 때문에 관세 폭탄 맞아갖고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이 직장이 사라지고 이 저기 월급이 줄어들고 하면 야 네가 책임질 거냐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다고. 지금이 네가 그런 저기 페북글 쓸 때냐고. 지금 관세 협상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다음 보시면 네. 이게 정청래뿐만 아니고 추미애는 더해요. 미국의 이란 공격은 이란의 핵 능력에 치명적 타격은 주지 못한 것으로 일단 알려주고 있다. 저렇게 알린 사람이 누구죠? CNN이잖아요. CNN과 중국이 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민주당은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CNN 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CNN 편이고 대한민국이 중국이 편인데 트럼프가 왜 관세를 깎아주겠습니까? 아니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머리는 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닙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정신밥 먹은 지가 얼마나 됐고 지금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있는데 함부로 경거망동하는 그런 거를 쓰고 있어요. 지금 생각 좀 하고 글을 써요.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폭탄 이유가 글로벌 안보 유지에 드는 비용을 물어내라는 것인데 세계 동맹국에게 이 비용도 글로벌 안보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을까.
문제는 막대한 군사 비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구촌 평화와 안보가 더 위험해진 데 있는 것이다 하면서 트럼프를 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세 협상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전화를 안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진짜. 황당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네. 수준이. 트럼프를 무릎 꿇릴 기세예요. 진짜 어이가 없다. 예. 다음 보시면 이 추미애 이 얘기가 CNN 보도를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이란 핵이 제한적 파괴 보도에 트럼프가 CNN 기자들 저거 쫓아내야 된다. 저 기사 쓴 애들 야 CNN 사장 그 기자 쫓아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인용해서 지금 민주당이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관세 협상이 지금 코앞인데 나라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미국에 수출 못하면 석유도 수입 못해갖고 쫄쫄 굶어요 우리. 무슨 돈으로 석유 사오고 무슨 돈으로 고기 사오고 할 겁니까? 아 좀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해요 진짜. 아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그렇다. 네. 예. 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그 이란 공격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민주당의 그 고위 인사들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일방적인 공격에 일으키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추미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네. 나토 수장이 뭐라 그랬냐?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이란 핵이 핵심이다. 아니 이란이 불법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걸 따져야지 지금. 이란을 편들어서 나올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이러냐? 중국과 러시아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러는 겁니다. 지금 중국 광연지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한 거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다. 저 얘기를 지금 추미애가 하고 정청래가 한 거예요. 똑같죠. 똑같은 말이죠. 중국이 저러니까 러시아도 미국 국제법 위반이다. 중동 갈등 구조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이 지금 중국 편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관세 협상 한 달도 안 남았다니까 지금 다음 주가 데드라인이라고 지금 8일 남았다고 8일. 지금 수출하는 사람들 속이 타요 지금. 다음 한번 보시면 예.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김태년 의원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저기 그 성남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하고 좀 오래 좀 친한 관계예요. 그렇죠. 예, 되게 민주당 중진 의원이고 제가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어디죠 그 위례신 도시. 네. 위례신 도시에 가면은 그 이제 호수공원이 이렇게 조성해 놨거든요. 네네. 예, 호수공원 지나가다가 이제 김태년 의원이 이제 그때 마침 그 선거 기간이어갖고 이제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악수를 청하면서 이제 악수하고 이제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고 했다. 예,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랬던 분인데 네. 이렇게 이제 역사가 좀 이제 나름 민주당에서는 네임드고 되게 중진이신데 저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 한중 의원 연맹 중국 상하이 인공지능 연구원을 방문한다. 저거 미국에 지금 보고될까요? 보고 안 될까요? 관세 지금 협상하는 한 달 앞두고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편인지 중국 편인지 계속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네. 하필 지금 중국 가갖고 중국 찬양하는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한중 의원 연맹에 지금 참석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김태호 의원님 거기 왜 가 있냐고요 지금. 당신도 김상욱 따라서 민주당 가라고 그럴 거면 아이고 진짜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말. 예? 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원님이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눈치 좀 챙겨요 진짜. 다음. 예.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그런 이제 뭐 그 기사나 보도나 그 다음에 이제 트윗 페북이나 이런 게 옛날에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 트럼프 나쁜 놈, 미친 놈, 뭐 정신 나간 놈 막 욕해도 상관이 없었어. 지금은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다 보고가 돼요. 지금 트윗이나 이런 걸로. 지금 MBC에서 무슨 이제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보도를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G7 그 회담에서 에너지 안보 주제로 연설을 했다는 거를 뉴스특보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연설을 한 내용이 없었다는 없었어요. 거죠. 없었어요. 그런 허위 보도를 한 거에 대해 갖고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이 그 반민 방관 이런 분들한테 트윗으로 알려준단 말입니다. 박사님, 타라오 박사님, 한국의 3대 방송사 중 하나인 MBC에서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하면서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게 흘러가고 트럼프 정부에 다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정청래가 썼던 거 분명히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뭐랄까 반미 자주 이런 걸 해갖고 하면은 이제 이 민주당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박수 쳐주고 응원 받아갖고 그걸로 이제 자기가 이제 당 대표 되고 싶은 욕심에 그런 페북글을 쓰셨겠죠. 추미애는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제 자기 이제 이제 마음 이제 그 생각 내키는 대로 예 페북에 쓰셨겠죠. 문제는 그게 다 보고가 된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서 한국은 지금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한결같이 반트럼프고 뭐 이런데 뭐 여기에 내가 그 뭐 관세를 깎아줄 이유가 없겠네? 관세 좀 폭탄을 매겨갖고 이건 좀 군기 좀 잡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댓글 신중히 다세요. 특히 슈카 너 방송 조심해라 진짜. 너 그거 방송하는 거 방송하면서 트럼프 맨날 돌려가고 하는 거 미국에 다 보고된다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여러분들도 댓글 다실 때 신중하게 다세요. 지금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댓글이 다 민간 외교관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 고든창 이제 이 박사가 국제선거감시단이 30일 미국 의회에서 부정선거 대응 촉구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대한민국 시간으로 30일이고 내일이 미국 시간으로 30일이에요. 아니 부정선거 하는 나라에 심지어는 2020년 부정선거 관련해서 FBI 이제 국장 캐시 파텔이 우리 2020년 트럼프가 이제 억울하게 떨어졌던 그 부정선거에 관여되어 있는 세 개의 이제 외국을 직접 지목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했다는 사실 자체도 지금 보도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한 사실이 이제 뭐 진위 여부는 떠나서 FBI 국장이 그 중요한 얘기를 한 거는 당연히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보도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세 개 국가를 꼭 집어서 캐시 파텔이 얘기한 그 국가가 어디냐 하면은 첫 번째 어딜까요? 당연히 중국이겠죠. 프락시 국가라고 두 군데를 딱 지목을 했는데 중국과 어디죠 그러면? 그레이트 브리튼하고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영국하고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예. 그 얘기를 캐시 파텔이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했다잖아요. 30일이면은 지금 우리나라 현지 시각이 30일이니까 이미 이 브리핑을 한 거죠? 아니요.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예. 내일.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위기라고. 지금 엄청난 위기라고. 그런데 지금 저 이재명 정권이나 이런 데는 뭐 저기 9월 달까지 미뤄주겠지 이렇게 지금. 지금 근데 뭐 사실 뭐 저것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언론들도 지금 뭐 주담대 6억 규제 관련해서는 지금 뭐 경제지가 다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심각한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다 쓰고 있는데 그 외에 외교 문제나 뭐 북한 핵폐수 문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량 자체가 좀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더라고. 제가 방금도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그렇다 보시면 이거 넘어가. 지금 이제 김동하 의원이라고 이제 저분이 이제 이재명 변호사 출신이시고 이제 변호사 한 대가로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인데
민주파출소 알림해서 모스톤 대사라는 정체불명의 자가 그 정체불명의 자가 아니라 뭐 민주당 지금 예. 현직이잖아요. 예, 현역 예. 정치인 의원이잖아요. 예. 지금 여권 인사들이 모스탄을 모를 리가 없어요. 예. 예, 진짜 모른다면은 왜 굳이 정체불명이라는 저런 키워드까지 썼는지 저는 좀 의문을 표하고 싶고. 저거 저거는 약간 좀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그렇습니다.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하하는 표현인데 예. 모욕적으로 멸시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외교 문제돼요.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잖아요. 한낱 저 같은 뭐 유튜브나 작가 나부랑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정체불명의 자 이렇게 쓰면 저 얘기들은 모스탄 대사가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예? 모스탄 대사라는 정체불명의 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 중입니다. 법적 그러니까 처벌과 모스탄 대사의 발언은 수위가 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은 안 하고 대신에 그냥 모스탄 대사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인가? 뭐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너무 끔찍한 얘기여갖고 이제 입 밖에 올렸다가는 아마 이제 저도 달려 들어갈 것 같아서 이제 제 신변의 안전을 위해 갖고 이제 내용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모스타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일리노이 변호사 협회 미시간 서부 여기 오른쪽에 저 사진 저분이고요. 이제 원래 한국 계세요. 한국 계시고 미시간 서부 지방법원 및 미국 대법원 변호사 협회에 가입했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대사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의 한국계 미국인 로스쿨 학장이세요. 근데 저 사람을 정체불명의 자라고 얘기한다니까. 모스탄 대사가 보기에 김동화 의원 당신이 정체불명의 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 분수와 자기 주제를 지금 모르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너무 나대는 게 문제예요. 미국이 이제 원래 되게 이제 신사적이고 웬만하면은 이제 좀 봐주고 넘어가고 웃고 넘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무서움을 당신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이익이 미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쓸 때는 쓰겠다 하는 지금 정책이란 말입니다. 방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란에다가 그 저기 벙커 버스터도 이제 투하고 그게 이제 본보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 이제 이 우리의 가진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지금 관세 폭탄인데 이거는 대놓고 관세 폭탄 들어와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지금. 그렇다. 2019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지명되었고 같은 해 11월 19일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았다.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을 만큼 중요한 자리란 말입니다. 제 자리. 그 자리를 했던 사람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얼마 전직도 아니에요. 국제형사사법대사로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학살 등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는 거죠. 특히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의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원래 내정 간섭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갖고 현직 관료들이 그 해야 될 얘기를 현직 관료가 아니고 전직 관료의 입을 대신 빌려서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다시 이제 그런 얘기 열심히 하다가 이제 다시 현직 관료가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네. 아니 모스탄 대사가 저기 주한 미국 대사로 오면 김동화 당신 어떡하려고 이런 막말을 하냐고 지금. 그렇다. 이 모스탄 대사가 3월 1일 날 이제 그때 우리 저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가 이제 엄청나게 크게 열렸을 때. 네. 그때 여의도에서 연설했던 분이 집주로 바로 모스탄 대사잖아요. 그 모스탄 대사가 여의도에서 탄핵 반대 연설을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란 말입니다. 그때 특사로 와서 연설을 하고 그냥 간 게 아니고 여기 뉴데일리 언론부터 해서 이제 각종 이제 이 그 보수 언론들을 돌아다니면서 트럼프의 생각, 시각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대한민국에 경고를 하고 갔었어요.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었죠. 예, 페네마이크에도 왔었고요. 예. 페네마이크도 오셨고, 예. 3월 20일 날 유대일하고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냐? 윤 대통령 탄핵할 때 미국의 경제 안보가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경고했는데 대한민국 어떻게 했죠? 탄핵 인용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이제 이 천동 벌구승이가 나라를 지금 개판치고 미국 알기를 우습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관세 폭탄 맞을 짓만 지금 골라서 하는 거라고요, 지금. 대통령 체포 감금은 쿠데타로 간주하겠다라고 분명히 지금 경고를 하고 갔는데 지금 특검이란 자들이 지금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려고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미국이 쿠데타로 생각하겠다라고 경고하고 갔다고. 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야지. 좋은 말로 할 때 안 알아듣고 자꾸 이 딴짓하고 거기서 이제 깝죽대고 이제 깐죽깐죽 거리면, 예? 진짜 매를 맞아요. 지금 당신들이 매를 버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다음 지금 캐나다가 이제 이 미국의 기술 기업들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를 했어요. 하자마자 트럼프가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다 하면서 너 관세 내가 편지 보낼게 했다는 겁니다. 저 얘기 나오고 오늘 지금 캐나다에서 무슨 발표했냐면은 디지털 서비스세 우리 부과하기로 했던 거 우리 철폐할게 우리 좀 봐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아니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100% 관세 부과하겠습니다 편지 하나 딱 보내면 우리가 방법이 있나요? 그냥 미국 수출한 거 그날로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김동아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대놓고 트럼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니 그 보복이 안 무섭습니까? 중국 관련해갖고 뭐 얘기하면 중국의 보복을 무서워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여의도나 금감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저 3프로 TV 이런 데서 맨날 얘기하고 슈카도 얘기하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아니 미국 보복은 안 무서워요? 미국 보복이 진짜예요. 중국은 견딜만 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진짜. 다음 보시면 네. 이게 왜 그랬냐? 이것도 지금 한국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제 미국이 캐나다한테 이제 계속 51번째 주될래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했는데 캐나다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 이런 걸로 반 트럼프 이제 이 노선이 확실한 이제 이 좌파 진영의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그 아메리카노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노는 이제 이 이름 듣기 싫다. 캐나디노로 바꾸자.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죠? 관세, 너 폭탄 관세자 편지 받아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른가요?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캐나다 상황하고 다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캐나다 상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겁도 없이 막 트럼프 미치광이 트럼프 돌대가리 막 이런 얘기가 막 돌아다니셨죠? 캐나다 짱 나는 겁니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캐나디아노. 예. 당신들도 똑같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 지금 트럼프 욕 안 하는 사람 있는지, 트럼프 우습게 안 생각하고 입 밖에 안 끄는 사람 있는지. 그 사람들 때문에 트럼프의 저런 정책이나 이런 거를 저는 잘 알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만세 했던 내가 피해를 본다고, 내가 같이 도매금으로 피해를 본다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음 한도 상호관세 유예 연장, 정부 장담 못 이런다는 거죠. 지금 저기 협상단이라고 보내긴 보냈어요. 예, 보냈지만 그냥 이제 만나서 얘기 들어주는 척만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조차도 못 만나봤어요.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있지만 그래도 동맹이니까 뭐 우리 혈맹이니까 뭐 트럼프가 봐주겠지.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속보가 들어와서 예. 제가 좀 전달을 드리는데 예. 오늘 오후 1시 43분경에 아니죠. 12시 45분경에 오후 12시 45분경에 성북구 소재 문화유산인 성북동 별서에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문화유산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나라의 그런 자원인데 이 문화유산이 성북동 별서에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지금 진화 중에 있다는 소식 전달드렸고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 정부가 7월 말에 그 미국 방문하는 걸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7월 말이 아니죠. 그 전에 가야죠. 7월 8일이에요. 7월 예. 8일. 뭐 하고 있다가 관세 협상은 시간이 없잖아요. 예. 7월 말에 트럼프 만나봤자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관세 폭탄 맞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가야 됩니다. 예. 추진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만나도 그 전에 만났어야죠. 나토 회의할 때 오라 그랬는데 왜 안 갔습니까? 나토 회의하면 만나준다 그랬잖아요. 왜 안 갔나요? 지금 아직 이재명 정권은 그 미국 트럼프 정부에 갖고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바가 없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괴뢰 정권, 중국의 이제 뭐랄까 꼭두가시 정권 같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고 있다고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뭐라 그러냐? 당선됐었가? 이게 6월 2일이니까 당선 거의 될 무렵에 네, 대선 전에 대선 직전에 네.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 있지만 나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 발언을 실제로 했군요. 예. 근데 저 대선 후보급 되는 사람이 지금 이제 대통령인데 저 당시 대선 후보였잖아요. 가랑이 밑을 긴다는 표현을 사실 안 하거든요. 잘. 저런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앞에 얘기는 옳은 얘기고요. 앞에 가랑이 밑을 긴다 하는 얘기는 잘한 표현이고요. 예. 뒤에 나도 만만치 않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런데 예. 표현하는 단어 그렇죠. 이 그렇죠. 자체가 저속하죠. 너무 좀 예. 낫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저게 미국에 보도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재명 이제 관세 협상 어떻게 보고 있냐? 이재명이 트럼프 관세 협상할 때 뒷줄을 원한다. 남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뭐 4시간 전에 보도가 난 건데 이게 그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7월 말에 다음 달 말에 미국 방문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보도가 4시간 전에 났는데 아직 백악관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쉽게 만나 주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조율을 하는 거라면 굉장히 크나큰 착각입니다. 먼저 미국 측에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큰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합의를 물밑에서 해서 합의가 된 다음에 정상회담을 합니다라고 발표해야 맞아요. 외교적인 관례나 이제 격식에 맞는 거고요. 일반적인 절차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나려고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안 만나주고 우리 관세 때렸으니까 트럼프 나쁜 놈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밑밥 가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7월 말에 만나는 것조차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가서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려고 노력했으나 미국 측이 만나주지 않았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제공해야 될 거니까. 뭐를 줘야 만나주지. 그냥 만나서 그냥 뭐 차 한잔 하자 이러면 만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가 노는 백수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엄청나게 하실 일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뭐 당장 이란 이스라엘 급한 불 껐으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다음은 중국 대만 문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부정선거 문제가 될 거고요. 거기에 당연히 대한민국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안 전쟁도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고요. 양안 전쟁도 있고 또 북한 러시아 그렇습니다. 쪽과도 이제 실제로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다 이제 국제 정세가 되게 지금 뭐랄까 엄청난 격변, 엄청난 이제 혁명의 시대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야 트럼프 뭐 너 못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그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외신을 인용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쓰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뭐 미국의 CNN 같은 그런 언론을 인용해서 쓰는 기사들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와 반대되는 혹은 트럼프 행정부를 억까하기 위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신이랍시고 다 믿으면 안 되고 외신 내용에 보면은 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CNN 보도에 의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혹은 폭스뉴스에 의하면 그럼 어느 걸 봐야 된다? 폭스뉴스에 의하면 이란 그런 기사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 외신을 그렇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CNN에 의하면 이거는 보나 마나요. 예. 그거는 한낱 유튜브를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공신력이 전혀 없어요, CNN은. 근데 맨날 CNN 뭐 갖고 와서 막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이 CNN 인용을 진짜 많이 해요. 예. 왜 그럴까요? 뭐 중국 의도는 다 알겠지. 예. 중국이 관 시진핑에 의해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 언론이라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언론이 아니고요, 중국 언론이에요. 그냥 중국 시진핑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게 대한민국 언론이에요. 조중동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 MBC와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MBC랑 아니야, MBC 아니에요. MBC는 시청률이라도 그- 높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CNN의 보도 행태를 보면은 이번에 이 CNN이라는 방송사가 그 뉴욕 그 폭동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조차도 트럼프 악마화를 들어간 언론입니다. 예. 그 CNN을 지금 슈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CNN이 중립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 슈카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런 말 했습니다. 그거는 CNN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말인데 진짜. 모르고 했겠습니까? 중국의 지령을 받아서 얘기를 했겠지. 네, 아무튼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 네. 예.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